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8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페드의 추가 긴축 우려 속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게 핵심이냐면 지금 추가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채권부터 먼저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돈이 빠진다는 약 시그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완벽하게 이 흐름이 꺾였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을 따르면 장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9월달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88.5%를 기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일단 그 다음 있죠. 연말까지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 35%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35%밖에 아직 안 됐다라는 건 과반 이상은 동결을 보고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향후에 나온 지표를 보고 이 수치가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안 좋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악까지는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재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꾸준하게 나오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 고금리로 인한 예대마진 이 실적 감소 이것만 보여지게 될까요? 아니죠. 부동산들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미국의 부동산만 타격을 받을까요? 중국의 부동산도 말도 안 되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현재 항저우, 텐진 집값 20% 이상 폭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GDP의 20% 정도를 이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장이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보여질 것이다라고 딱딱 연결이 되다 보니 인민은행 이거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 얘기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 소비 시장을 살리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터지려고 하나 봅니다. 이 헝다 있죠. 여기서 지금 미국 법원에다가 파산 보호 신청 이를 제출했다라는 내용들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구이 위한 디폴트 위기 여기까지 빠졌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헝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부채를 많이 줄이고 그리고 자산들을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손실률이 이전에 최고치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렇게 비구이 위안 같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터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연쇄 도미노처럼 안 좋은 일들이 꾸준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인민은행 당연히 속이 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사면 초과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의 경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중국이 유커들 잡으려고 기대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확실하게 우리에게까지 보여지기 위해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한국 시장 많이 빠지게 된 이유는 심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불안한 심리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감안을 하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39달러로 플러스 1.2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다른 부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많이 되는 만큼 폐배터리에 대한 높은 평가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해외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인프라를 투자하는 뭐 SOC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많은 일거리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해외에 유통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안 좋은 부분을 해외에서 커버친다라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최근에 건설 관련해가지고 수급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해외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건설사는 더욱더 수급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기존에 이제 기술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까지도 여기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 좋은 부분과 좋은 부분 이렇게 갈라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거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감안을 하시면서 양쪽 나눠서 보시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오늘 관련된 내용들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멤버십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종목들 올라가고 있으니까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빠지는 모습이 추가로 보이게 되었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현재 위치에서 핵심 포인트들만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어떤 이야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위안화의 가치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 그 중에서도 달러로 채권을 발행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안화의 가치가 빠지는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한 차손은 한 차손대로 받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도 빠지는 최악의 최악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헝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부도가 나든가 디폴트 위기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이게 전 세계적인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해서 어제 이 내용 나오고 나서 한국 오늘 반응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 원전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비싼 걸 이제 더 이상 안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렴하면서 효율적인 걸 찾게 될 텐데 원전 딱 그잖아요. 유럽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탈원전을 외치다가 원전해야 된다라고 바꿨습니까? 가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렴하고 싼 전기를 찾다 보니 근데 설령 저렴하고 싼 전기를 찾다 보니까 원전을 찾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석탄, 그렇게 그들이 증오하는 석탄 발전도 돌렸습니다. 그러면 암만 앞에서는 친환경을 외친다라고 하더라도 그 국가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렇게 효율적이고 저렴한 부분에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전 관련된 니즈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 두산은 전 세계에서도 이쪽 시장 대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남아있긴 하죠. 어떤 거?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이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이 원자력 테마 전체의 안 좋은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정도의 실망 매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결되면 어떻게 된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체코나 아니면은 다양한 유럽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중동 지역 그리고 향후에 아시아까지도 원전 관련된 먹거리를 계속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현재 좋은 부분 하나, 안 좋은 부분 하나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수급이랑 차트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한번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어제 좀 외국인 수급 들어오나 했는데 결국엔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에 개인 매수가 조금밖에 안 되었었기 때문에 자, 현재 위치에서 다시금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 어떻다? 반등할 가능성 높아진다. 하지만 그 수급이 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지부진은 물론이거니와 약간의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심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결국의 방향성은 이 두 군데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걸. 기관은 가격의 방어, 외국인은 가격의 상승.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지라인과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지지라인. 일봉상엔 특별하게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다? 월봉상의 지지라인, 120 개월 라인, 이 초록색 라인. 여기 위에서만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야지 다시 올라가는 거지. 여기마저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과거처럼.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계속 빠지고 회복 못하면은 얼추 14,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무 그거는 좀 아프죠? 치명적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현재 위치에서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딛고 올라간다면 어디를 뚫었을 때를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냐면 볼린저 밴드 하단 있죠. 여기를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 그러면은 일단은 21선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 못한다? 그럼 빠지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을 돌파하는 만큼 당연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보기가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약간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21선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전에 있는 고점 부근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발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481 라인은 이전에 그렇게 의미 있는 저항이다라고 안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는 수월하게 돌파하고 2만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그림 기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물론 이 이상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아래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패턴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을 가지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싼 전기가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은 두산 입장에선 호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이 좀 아쉽기 때문에 돌아설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월봉의 120 개월선 이거 봐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려면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 이거를 1순위로 보시고요. 그러면 돌파하면 이제 어디까지 보냐? 일단은 21선. 그런 다음에는 여기 돌파했을 때 이전에 있는 고점 부근 그리고 여기까지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만원 언저리 아래까지 추세 맞춰서 올라가는 부분 기대심리 가지면서 봤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 두산 애널리티 정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팔로우 팔 테니까 제 영상 많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